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토마토 투자자문입니다. 우리 저희 소속 운용력 분들의 바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이 좋습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저는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꾸준한 종목 연구, 또 현 시장을 정확히 보는 것.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게 되고 우리는 좋은 정보, 정말 알찬 정보들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 시장은 있고 대단히 또 쉽지 않은 시장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 이 TV 방송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장기 투자, 주식 엎어놓고 그냥 가져가면 수익 나는 게 아니냐? 아니죠. 4, 5년 동안은 전혀 그런 장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가져가고 그것들이 쌓여서 어떤 내공으로 하나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울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제 토마토 투자 자문의 강연에 2015년 업종을 모두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든 운용력들이 다 참석을 하는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이고요. 2월 1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합정동 아르떼 홀에서 또 한번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두 분 바쁘시죠? 예, 정신없습니다, 요새. 특히 이번 주는 아마 가장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강영 운영위원께서요. 많은 분들 옆에서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렇습니다. 행복하시죠? 힘드십니까? 행복하다기보다도 더 좀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마토 투자자문으로 이제 온 지 한 3개월 정도 이제 본격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또 회원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또 얻어 가시니까, 저도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수익이 잘 안 나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좀 많이 아프셨는데, 아픈 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없이 사라졌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고객분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고객분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더 제 자신도 이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참 좋네요. 더 큰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것. 우리 정치가 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정말 쭉 초심, 정말 수익도 좋으신데 그 마음을 쭉 계속 가져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탑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보여주세요. ECB 전면적 양적 완화 발표. 이번 주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였고 이걸 안 짚어볼 수가 없죠. 관련 또 대형주들의 흐름은 분명히 여기서 뭔가 이슈가 나올 듯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ECB 우선 규모 또 방법 시행시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짚어봐 주시죠. 고한영 의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죠. 20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매월 한 600억 유로를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양적 완화 조치를 한다고 이제 어젯밤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것이 하게 된 좀 배경을 좀 보여보면은 이제 유럽 쪽에 기존에 유럽 경기가 많이 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스 쪽도 우려감도 좀 나와가 있고요. 이렇게 왜 또 유럽이 그렇게 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냐 하면은 2008년, 2009년 이 금융위기 시대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많은 노력을
그 기울인 끝에 지금 뭐 미국 경제 아주 잘 가고 있고 뭐 주가도 뭐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유럽은 반대의 방향으로 걸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축하면서 이런 그 성장보다는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그 침체기가 이제 계속해서 왔고요. 지금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지막 히든 카드로 이렇게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 한 월간 600억 유로를 한 이제 내년 9월까지 물론 내년 9월까지 지켜보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막 국채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동원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번 좀 더 우리가 바로 우리 시장 물론 일단은 이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뭐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인 뭐 국제 시장의 막 동조와 뭐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뭐 긍정적인 역할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좀 컸죠. 네. 지난 주말 흘러나온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칠 것이다 했는데요. 네. 반대로 오히려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뭐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시장의 호재이고 호재 종목들 대형주들한테 조금 더 큰 폭의 온기가 돌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훑어보면,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지금 시행하고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조율하는 시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굉장히 좀 많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금리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체는 디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금리가 지금 금리로 인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푸는,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부분들인데, 저는 돈을 푼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대형주들의 그 주당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금리를 돈을 풀어서 유럽 쪽에서 돈을 풀거나 중국 쪽에서 돈을 풀거나 미국 쪽에서 돈을 풀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가능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식 성장이나 실적 성장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돈을 푸면 경제 상황을 낫게 해주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하나 되는 거고, 네. 그 요인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EPS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천천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뭐 성장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재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그 뭐 유럽 위기 시절이 뭐 2011년, 2012년 그때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자금이 유럽계 자금이 사실 그때 또 많이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네. 그 빠져나갔던 것이 이제 그쪽에서 양적 이제 팽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남아있는 잉여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투자처를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보면은 유독 안 올라가고 있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딱 한 군데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조정권, 네. 이제 박스권 좀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네. 그나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네. 작년 신고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거라 보고요. 이 코스피 쪽도 지금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약간 코스닥보다는 좀 뒤쳐져서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이 펼쳐졌던 시기가 바로 2012년도이죠. 2012년도 7월과 글로벌 통화 정책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때 우리 나라의 정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출주들이 호재로 작용이 되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 부분에 있어서도 올 아웃. 지금까지는 올 아웃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다 뭐 건드릴 만한 게 없고 대형주 잘해서 수익 내기는 대단히 어려웠죠. 네. 뭐 볼만한 종식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저는 저 투자 이토마토 사이트에 투자 전략글에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점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저점을 나왔다고 확인한 게 이제 뭐 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은행주가 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화학주들이 저점을 찍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 좀 멀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2조 원대 쇼크를 3분기 때 쇼크의 실적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를 저점으로 일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한 바닥에서 딱 측정을 해보면 한 30%, 20%, 30% 정도 실적이 그 주식 성장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 이게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예, 통상적으로 뭐 수주가 늘어나서 반등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거품이 다시 빠져버리는 형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점을 다지는 부분들은 이제 화학과 은행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퍼져갈 테지만 아직까지 건설주들은 뭐 대림산업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듯이 또 2천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몇몇 업종군들은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했죠. 가져가야 될 업종, 두고 가야 될 업종. 그 두고 가야 될 업종에 건설업종을 우리가 포함시켰죠. 건설업종 중에 대형 건설주 포함을 시켰죠. 그러면서 대림산업 우리가 집어넣었죠. 딱 콕 집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피해야 될 업종은 있다. 그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든 종목이 다 가는 시장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 파는 종목이 있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뭔가를 사는 종목이 있게 되고 그 비중이 얼만큼에 가느냐의 문제이겠죠.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시죠. 대형주 위주로 또는 이 시비 관련해서 뭔가 좀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은 지금 딱하게 좀 볼만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네. 지금 물론 그 양적 완화가 지금 아직 이제 그것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직 조금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고 그것이 뭐 한 번에 3월 달에 다 투하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19개월이죠. 내년 9월까지는 19개월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유럽 경기도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다. 물론 그 자금이 엉뚱한 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고 뭐 기업 생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계 소비 부분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야만이 유럽 경기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화랑이라고 할까 이제 회복세로 이제 접어들 테고 만약 그 돈이 엉뚱한 대로 만약 일본처럼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사실 양적 완화 이거 했었던 것이 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 경기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규모가 한 9%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중국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큰 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은 그 유럽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그쪽에 그 회복되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은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유럽 쪽에서 저유로죠, 저유로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위기가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당장 어떤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공략하기보다는 좀 추세를 보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우리 또 대형주 쪽이라든지 이쪽 우량주 쪽 부분이 어떤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것을 좀 확인하고 나서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적극 매수 지금 전략을 취하자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대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셨네요. 어떤 걸 그럼 적극 매수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그 추세가 상승, 예, 그런 거죠. 해서 특히 저는 이제 증권주 쪽을 특히 좀 관심 있게 본 건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지금 상승으로 좀 돌려놓고 나서 지금 계속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바닥권에서 좀 꽉 지금 웅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유럽계 자금이 만약에 우리 쪽으로 좀 흘러나가온다고 하면 우리 증시도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좀 활황세를 좀 보일 수 있다.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뭐 증권업종에 더 특히 관심을 가지면 하다. 예. 공통적으로 금융업종이 나왔네요. 증권업종이 나왔고 은행업종이 나왔고 두 분이서 식사하시면서 뭐 말을 맞추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두 분 다 금융업종을 좀 보자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업종이 하나가 있네요. 금융업종입니다. 한 분은 정권업종, 한 분은 은행업종을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업종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별주, 종목 위주에 접근하자 했던 것이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로 유턴. 예, 아마 우리가 좀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종목 먹거리가 꽤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수익의 많은 부분이 한두 달 동안 이어져서 나왔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들의 토마토 투자자문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하겠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시간 내내 해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은 업종이고 종목군들이 생겼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중간중간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자, 삼성전자. 반도체. 원래 삼성전자면 반도체 업체였죠,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좀 나이가 한 40대 중반,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삼성이 부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매물에서 세계 1위를 냈다. 세계 1위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서 우리 삼성의 자신감, 또 우리 전체 다른 기업들, 국민들의 자신감이 대단했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TV는 LG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시죠? 네. 금성, 골드스타, 금성이죠. 근데 그 반도체를 빌미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삼성이 이제, 그리고 잘 한 거죠. 모든 것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이 그런 때로 가고 있지 않느냐. 사물인터넷은 바로 반도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지금 13.6조 원이 전망이 되거든요. 올해 8조 원대였잖아요. 거의 한 60, 70%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의미를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삼성전자의 총 우선 실적이 다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24조 원대 후반 정도 좀 나왔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한 8.8조 원을 차지했고 이제 IM 사업부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제 14조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도는 이 1분기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워낙 잘 팔렸었기 때문에 그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좀 추정을 좀 해보면 1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14년도는 IM 사업부의 영업이익 기준이 더 큽니다. 큰데 이제 2015년에 총 영업이익 예상치가 지금 삼성전자가 한 25조 원대에서 26조 원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올라오면서 13조까지 좀 나오고 있고 IM 사업부는 10조입니다. 그러면 역전이 좀 되는 거고 이제 그 스마트폰 특히 이제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2014년도에 14조 원에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10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물량이 좀 감소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고 이제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좀 나온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4분기에는 이제 IM 사업부가 한 1.8조 정도 했습니다. 1.8조 정도 했는데 3분기보다는 좋았지만 1분기가 가장 좋았고 2분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3분기가 안 좋았고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았다. 이런 패턴으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3Q보다 4Q가 좋았던 건 이제 스마트폰 이익률이었지만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반도체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도 그 실적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시각이 좀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회사에서 스마트 기기 회사로 탈바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거리를 사실 연결을 못했죠. 헬스케어라든지 다른 스마트 기기라든지 좀 혁신을 못 만들어냈다 이렇게 시장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반도체로 돌아갔다. 근데 이걸 나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새로운 먹거리를 신성장 동력을 못 찾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결국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건 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을. 일단 뭐 기업이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일이죠. 예. 어차피 또 그것이 또 기업의 또 뭐 생존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뭐 작년부터 좀 좋아졌고 뭐 올해도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미 뭐 반도체 쪽은 뭐 일단 그러니까 잘 되는 쪽, 벌어지는 쪽에 다시 좀 굳건히 가자 이런 분위기죠, 그죠? 다시 그 위에서 뭔가 동력을 또 찾아 나가겠죠. 안 하는 거는 분명히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뭔가 찾아 나가겠죠 또. 근데 그게 2015년도는 올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반도체에 1년 내내 좀 그 반도체를 강화시키고 거기서 영업이익을 최대한 뽑고자 하는 전략이 좀 보이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엔 시장, 딱 지금 이 시점, 1월달, 좀 더 길게 보면 2월달까지는 삼성전자를 공략할 거냐, 그렇다면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나 장비주를 공략할 거냐, 어느 쪽이신가요? 근데 삼성전자를 공략하기에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고 이제 스마트폰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를 투자하자고 하니 SK하이닉스도 지수 대비에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 대비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반도체 특화되어 있는 이제 부품주나 이제 장비주, 소재주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저는 100% 정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100% 정답이면 상당히 강력한 당연히 건데요? 그렇게 투자해야지 그러면 게 머릿속에 당연히 있고 저도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소재주들 이제 회사에 좀 전화를 가끔 해보면 뭐 이건 당연하게 깔고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업황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소재 물량은 당연히 많이 나가는데 이제 비메모리가 얼마나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 디램은 너무나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올해도 2015년에도 너무나 좋을 것이다. 이것은 뭐 거의 전제로 깔면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그만큼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중국 쪽에서도 지금 LT 쪽 올해 신규 투자가 상당히 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죠. 그 외에 뭐 사물 인터넷도 말씀드렸지만 사물 인터넷은 사실 뭐 반도체 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것들의 모임인데 그게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용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항님께서 보시는 장비주 또 부품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부품주보다는 장비주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부품 그쪽 장비주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다 상승을 지금 한 상황이라서 지금 또 바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좀 저점에서 출발하는 지점이었으면 우리가 쉽게 바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거의 작년 후반기부터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한 종목 좀 저는 보자면 이제 솔브레인 요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업종 신규 종목으로 이렇게 그 이슈 시간에 했었는데 그때 또 언급했던 종목이 어제 그젠가요? 해서 뭐 아주 급상승했었는데 솔브랜드 그처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소개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았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할 건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큰 웨이퍼를 하나 좀 만들게 됩니다. 큰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증착을 한다거나 뭐 여기에 화학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증착하고 이렇게 웨이퍼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이제 원익 IPS나 뭐 PSK 테스 이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제 후공정 반도체 웨이퍼를 다 만들면 그 웨이퍼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뭐 유니테스트라던가 이런 이제 검사 장비를 좀 만드는 업체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소재 업체들 특히나 반도체 V낸드 할 때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뭐 소켓 업체들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2015년 내내 좀 업황이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DNF라던가 아니면 소켓 업체들은 리노공업이라던가 이제 ISC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제 의견을 좀 보탠다면 저는 김경원 운용력 쪽에 보탭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이거 오히려 조정받았다면 저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많은 종목들이 좀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지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가 한 해 끝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올해 디램 투자만 하더라도 138억 달러, 전년 대비 39% 증가거든요. 낸드 부분만 하더라도 118억 달러, 13% 증가이죠. 그러면 먹거리가 이 시장에 보면은 디램 부분이라든지 또는 3D 낸드 부분이라든지 서버 메모리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확대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LTE 시장 확대 또 사물 인터넷 먹거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거에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미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뭐 바로 그 전 종목을 이제 추천하거나 뭐 소개한다고 하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좋습니다. 그럼 예. 2차 상승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1차 상승과 2차 상승 기간의 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라 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액면 분할 압박, 초고가주 투자 매력 생기나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좀 워낙 뭐 돌지 않으니까 이게 답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만들어 보자, 물꼬를 터보자. 인데 되면 좋죠, 그죠?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으로 10분의 1이라든지 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반으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돈이 좀 조금 작으신 분들도 한번 삼성전자 사볼까? 지금은 삼성전자 뭐 엄두도 안 내시잖아요. 사를 그만큼 자금 갖고는 안 되니까 또.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의미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초고가주 업체들 뭐 100만 시장에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있으면 종목군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특히 뭐 롯데 칠성 같은 거는 100만 원 넘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액면가가 만약에 5,000원짜리 주식 한 주가 있으면 이거를 분할시키는 겁니다. 5,000원을 2,500원으로 쪼개고 이제 주식 수를 늘리는 거죠. 주식 수가 한 주에서 두 주로 늘어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이제 가격 자체 그러니까 매매하게 되는 가격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수가 많아지면 그 거래 자체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측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판 다우지수를 좀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들 때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고가주들은 좀 제외하겠다라는 좀 의미의 내포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언의 액면 분할을 하라라는 압력을 좀 주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좀 재밌기도 한 게 사실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배당 최근에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배당이나 이제 뭐 액면 분할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은 주식 그 회사들의 이제 고유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 좀 건드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판 다우지수가 좀 나중에 이제 추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고가주들이 좀 빠진다면 뭐 거래 자체가 좀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지만 뭐 롯데칠성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목들은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챙겨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건 아예 주식시장에 있긴 하지만 내가 뭐 볼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좀 이제 개인분들이 좀 볼만한 어떤 여지가 좀 생겨가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액면 분할된다면은 한결 좀 마음이 좀 접근하기 좀 수월하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가면은 뭐 1000만 원 갖고 있어도 몇 주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10분의 1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부담 없이 이제 매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뭐 최경환 이제 부총리 이제 경제팀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활성화 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기업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은 검토 내지는 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뉘앙스 자체가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약간 좀 부정적인 검토 쪽으로 좀 이제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나마 그 아모레퍼시픽 이쪽도 역시 검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 속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인 또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이 또 지켜봐야 되겠다. 이 액면 분할하게 하면 사실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이제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액면 분할해서 많이 올라가 주가가 많이 릴레이팅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사실 많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뭐 특히 뭐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지속적으로 했고 뭐 거의 뭐 날아가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초고까지도 개인들이 또 들어오고 관심 갖게 되면 이 주식시장 자체에 거래가 활발해지고 뭐 파이도 좀 더 커지고 판이 커진다고 하면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일단 매수세가 영입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게 하나의 뭐 이슈는 분명히 맞습니다.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워낙 뭐 지금 어떤 정책을 펼쳐도 이제 자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시장적 것만 이제 개선되었을 때는 뭔가 효과를 볼 수는 있다. 분명히 보고 말씀하셨듯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은 맞다.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예, 단기간에 또 오르죠. 단기간 만약 오르잖아요. 결국 그 부분도 제가 예전에 무상증자 주식 공부 안 할 때 주식 모를 때 무상증자 하면은 주식을 공짜로 그렇죠. 주는 건데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이만큼. 근데 결국 그러면은 한 뭐 100주를 줬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생기는 게 그렇게 돈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결국 뭐 그런 효과 좀 누릴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먹혀들기를 바라는 것일 테고요. 좀 먹혀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일단은 뭐 실현이 좀 경제팀에서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제 정작 이제 칼자루라고 할까 이제 그 기업팀에서 이제 결단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약간 좀 검토 중이라는데 약간 좀 그런 뉘앙스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